결혼 8년 차 아내 A씨. 늘 그랬듯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샤워실로 들어갔고 아내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은 늘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비밀번호도 철저히 걸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잠금이 풀린 채로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보지 말자, 보지 말자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지만 알 수 없는 예감이 손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면을 열어보았습니다. 순간 아내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메신저 창에는 낯선 여자와 나눈 대화가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 내일 저녁 그 호텔은 어떠세요? 당신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습니다. 짧은 몇 줄의 대화가 아내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이건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내는 이성을 잃은 듯 샤워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여자 누구야? 남편은 물을 튀기며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가게 근처에서 장사하는. 가게 근처 사람이 호텔 이야기를 해. 메시지에 사랑한다는 말까지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아는 사람이야. 남편은 황급히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그냥 장난이야? 별일 아니라고. 왜 남의 핸드폰을 보고 오해하고 있어? 오해라니 이게 오해야? 직접 찍힌 CCTV 영상까지 있는데 이것이 오해야?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조차 제대로 못하는군요. 이제 확실합니다. 내 남편은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던 아내는 시어머니에게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동안 너무 답답한 시간을 보냈기에 시어머니에게라도 터놓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칠게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어? 그 자식이 미쳤구나. 당장 이리 데리고 오너라. 아내는 울음을 삼키며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놈아,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데?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믿기 어려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진다. 아내는 놀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힘들고 아픕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책임져야 한다. 너는 내 딸과 같아서 더 미안하다. 어머니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으며 내 편이 되어주시다니. 남편은 미워도 어머니가 제 편이 되어주신다면 한 번쯤은 참아야 하는 걸까? 그날 저녁 아내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깊었지만 시어머니의 눈물과 무릎 꿇은 모습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미워도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니 이번 한 번은 용서해야 할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아내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했던 그날 이후 아내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남편과 가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남편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귀가할 때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휴대전화는 더 단단히 잠겨 있었고 아내가 접근하려 하면 남편은 마치 큰 죄를 들킨 듯 손에 꼭 쥐고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휴대전화 좀 보여줘. 왜 그러는데? 또 의심이야. 당신이 떳떳하다면 내가 물어보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의 계속되는 행동들이 다 의심스러워. 내가 집에 들어오기 싫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 바로 이런 잔소리 때문이야. 아내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줄이야. 배신자가 누군데? 도리어 내가 원인이라는 듯 몰아붙이다니. 이러니 내가 어떻게 마음을 붙이고 살 수 있단 말이야. 답답한 마음에 아내는 시어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상합니다. 시어머니는 처음과 달리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느냐? 그냥 조금 눈 감고 살면 안 되겠어? 아내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뭐가 그리 의심스러워? 그러니 아범이 맘을 못 잡지. 어머니 처음에는 무릎까지 꿇으시며 제 편을 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왜 저를 탓하시는 것 같죠? 나도 처음에는 놀랐으니 그랬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내가 괜히 더 크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다. 아무튼 너무 따지지만 말아라. 아내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마저 이렇게 변하시다니. 정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까? 아내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남편도 이상하게 변한 어머님도 모두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오만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체념하시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니도 결국 내 편이니까. 언제까지 어머니가 당신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 어머니가 그 사람도 만나보셨어. 아주 맘에 들어 하시던데.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가 상간녀를 만나셨다고? 그 여자는 돈도 잘 벌고 내가 이웃남이어도 상관없다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해. 어머니도 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셨고 우리 그만하자. 이혼해. 아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그 여자와 손을 잡았단 말인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너무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남편의 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길에서 아내는 상간녀의 가게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시어머니가 상간녀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저건 그냥 우연일 뿐이야. 그러나 시어머니가 상간녀의 팔을 잡고 다정히 웃는 모습을 본 순간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끝났구나. 남편의 외도도 모자라. 어머니마저 저 여자를 받아들이셨다니.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간녀의 가게 문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과 바람난 여자야. 상간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비웃었습니다. 아, 당신이 아내군요? 그렇게 초라하게 사시니 남편이 지루해하는 것도 이해가 되네요. 뭐라고?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혼해 주시지요. 그분은 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고 했어요. 아내는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겨우 참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부끄럽다니요? 저는 그저 사랑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라. 며느라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내 자식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니? 너는 이제 정리하고 내 길을 가거라. 나는 새 며느리를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 아내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제 편이 아니셨습니까? 미안하다. 하지만 결국 내 자식이 좋다는 쪽으로 가야지 어쩌겠느냐. 아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한 번의 상처였지만 시어머니의 배신은 두 번의 상처였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하지만 더는 물러서지 않겠어. 반드시 끝까지 갈 거야. 긴 싸움 끝에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몇몇 친척들과 지인들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사건의 결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원고 A씨와 피고 B씨 남편, 피고 C씨 상간녀, 그리고 피고 D 시어머니의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지난 8년 동안 한 가정을 지켜오려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시어머니마저 상간녀와 어울리며 저를 내쳤습니다. 저는 2번 배신당했습니다. 아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는 오늘만큼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더는 울기만 하는 아내가 아니고 내 삶을 지켜낼 원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잔소리를 했고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행복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판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행복을 찾고 싶다는 이유로 혼인을 저버린다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상간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내분이 계신 건 알았지만 남편분께서 불행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을 택한 것뿐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내는 치를 떨며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십니까?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 편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처음에는 미안해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 자식이 좋다고 한 여자가 있으니 저는 그 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아내는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됩니까? 저를 딸처럼 여기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군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니 결국 어머니에게 나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다는 말이구나. 라고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남편은 명백히 혼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상간녀는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며느리 편인 듯 가장했으나 이후 상간녀와 교류하며 혼인 파탄을 적극적으로 조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갈등 수준을 넘어 혼인 파탄에 직접 개입한 행위입니다. 직계 존속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후 진술. 판사가 각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을 하도록 했습니다. 남편 B 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인간으로서 행복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 행복이 아내와 자녀의 불행을 대가로 한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상간녀 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행동이 잘못이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시어머니 D 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식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며느리를 2번 울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오늘로써 모든 것이 정리된다. 라며 그동안의 긴 시간을 회상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B 씨 남편은 외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크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라. 피고 C 상간녀는 혼인 파탄의 공동 책임이 인정되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D 시어머니 또한 상간녀와 교류하며 혼인 파탄을 조장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에 따라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법정안은 술렁였고 방청석에서는 박수 소리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습니다. 판결 이후 남편과 상간녀는 함께 살림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이제 진짜 사랑만 남았다라며 서로를 위로했지만 곧 현실은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망하고 수입이 줄어들자 상간녀에게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돈을 좀 더 벌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가게가 잘 된다면서요. 뭐라고요? 저는 당신 때문에 손님까지 잃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저더러 책임지라는 겁니까? 서로의 얼굴에는 원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사랑한다던 말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말만 오갔습니다. 당신이 먼저 나를 유혹했잖아.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꼴이 됐겠어. 웃기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왜 택했는지 지금도 후회됩니다. 돈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당신은 그냥 찌질이일 뿐입니다. 결국 경제적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신뢰는 무너졌고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사랑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상간녀는 더 이상 남편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인생이 엉망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끝내요. 더 이상 당신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상간녀는 가게로 돌아갔지만 손님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저 여자가 그 집 파탄 낸 여자래. 소문은 쌉시간에 퍼졌습니다. 상간녀는 결국 가게를 접고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버려진 채 다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더 초라했습니다. 상간녀에게 버림받고 사업도 잃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새 살림에 따라가며 상간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시어머니를 귀찮아했고
갈등은 곧바로 터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집안 문제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제발 저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남편조차 시어머니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일도 바쁩니다. 알아서 좀 하세요, 제발. 결국 시어머니는 양쪽에서 모두 외면당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상간녀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홀로 남아 차가운 방에서 지난 날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방 한켠 시어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며느리만 붙잡았더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아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켜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며 아내는 두 아이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지난 시간의 고통이 조금은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이웃들도 아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큰 시련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다니. 맞아요. 오히려 더 강해지신 것 같아요. 아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제 삶의 주인입니다. 아내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고 아이들과 함께 서서히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던 지난날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었던 가족의 배신, 인간의 욕심,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여인의 승리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내 인생 사연 다방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